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오장육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오장육부 심화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는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자, 그럼 호흡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5분만 숨을 참아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호흡은 생명 유지에 있어 중요한 활동입니다. 호흡은 물질적으로 보면 몸의 모든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고대 그리스어에서 숨, 호흡을 뜻하는 뉴마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정신,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라틴어에서 숨, 호흡을 뜻하는 스피리투스란 단어 역시 정신과 영혼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호흡을 통해 하늘의 기운, 즉 천기를 받고 음식을 통해 땅의 기운, 지기를 받는다고 하죠. 이렇게 호흡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 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폐의 생김새와 구조, 현대의학에서의 폐의 기능과 역할, 또 한의학에서의 폐와 타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본 뒤 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폐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는 몸의 횡격막 위에서부터 쇄골에 이르는 가슴 부위, 이 갈비뼈 안쪽에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위치해 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폭이 넓고 깊이는 얕은 납작한 모양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폭보다 깊이가 깊은 형태입니다. 폐는 좌우에 한 개씩 2개의 폐가 존재하고 있으며 왼쪽의 좌폐는 상엽과 하엽의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우폐는 상엽, 중엽, 하엽의 세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심장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좌폐보다는 우폐의 크기가 약간 더 큽니다. 폐는 간심비폐신 5장 중에 유일하게 몸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폐 안에는 약 3억 개에서 4억 개 정도의 폐포가 들어있는데요. 바깥에 있는 공기가 코와 입,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를 거쳐 폐포에 이르러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운동은 폐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폐를 둘러싼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주로 횡격막 근육과 갈비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주머니인 흉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폐 속의 공기를 순환시키게 됩니다. 호흡 운동은 뇌에 있는 호흡 중추의 명령을 받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호흡이 멈추지 않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지로 호흡을 멈출 수도 있고 호흡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도 할 수 있죠. 호흡, 즉 폐의 움직임은 심장의 박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정신과 육체를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폐가 호흡을 통해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기능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필수적인 활동인데요. 이 과정에서 폐가 외부의 공기와 접촉하면서 체내의 과도한 열을 공기 중으로 발산시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알코올 등 혈액에 녹아있던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 중에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 몸의 산과 염기 평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의학에서의 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폐를 설명할 때 먼저 폐주기라 하여 폐가 우리 몸에 흐르는 기를 주관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기란 무엇일까요? 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유형적인 혹은 무형적인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도 기에서 왔고 이 세포들이 움직여 생명 활동을 하는 것도 모두 기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는 혈을 따라 온 몸을 순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 받은 지기를 비장이 폐로 올려보내주면 폐가 호흡을 통해 받은 천기와 합쳐져 종기가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종기가 우리 몸의 모든 기의 바탕이 되는 기로서 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폐가 기를 주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의학에서 폐는 선발과 숙강작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숙강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강에서 숙은 엄숙하다는 뜻이고 강은 아래로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폐가 오행 중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행 중 금은 감싸고 하강시키는 기운이죠. 따라서 분열하는 화의 기운을 금화 교역의 작용을 통해 감싸면서 하강시켜 수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도 폐는 화의 장기인 심장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육부 중 폐와 짝이 되어 금의 성질을 가진 장부인 대장도 화의 기운을 가진 소장을 둘러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폐는 심장이나 간의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덮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가 약해지면 머리나 얼굴에 열이 올라 머리가 아프거나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폐의 선발작용은 무엇일까요? 선발은 넓게 펴서 퍼뜨린다는 뜻인데요. 폐가 기를 온몸에 퍼뜨려주기 때문에 폐의 기운이 약해지면 먼저 피부나 모발이 푸석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퍼뜨리는 것은 목이나 화의 성질인데 금의 장부인 폐가 선발작용을 하는 것은 어떤 원리일까요? 그것은 금과 목의 대화작용 때문인데요. 금과 목은 오행의 방위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여 금은 금극목의 원리에 의해 목의 상승작용을 제어하면서 도와주고 동시에 목도 금에 영향을 미쳐 금의 성질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폐는 금의 장부이지만 실제 폐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죠. 폐가 딱딱해지는 것을 폐섬유화라고 하는데 이 폐섬유증은 발병하여 진행되면 5년 생존율이 40% 미만으로 매우 위험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또 폐를 가리켜 수지상원, 물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금생수하는 오행의 상생 원리 때문인데요. 자, 폐는 금의 장부로서 기운을 수의 장부인 신장으로 내려 신장에서 수기가 생성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덩달아 폐가 약한 경우가 많고요. 신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폐의 기운을 강하게 해야 하겠죠. 또한 폐는 통조수도라 하여 우리 몸의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운 날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도 이 폐가 찬 기운에 대응하여 땀구멍을 닫아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고 수분을 아래쪽 방광으로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제내경에서 폐는 상전지관 치절출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즉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실무를 맡아보는 것처럼 이 폐는 군주의 장기인 심장을 보좌하여 전신의 기혈이 올바로 순환될 수 있도록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폐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폐동맥, 폐정맥이 각각 우심실, 좌심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와 심장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전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스스로의 전기 신호와 자율신경계의 신호를 받기 때문에
운동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심장의 운동이 달라질 뿐 우리의 의지로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심장과 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동시에 활동하고 있고 폐의 운동, 즉 호흡은 우리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 운동을 조절함으로써 심장의 박동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호흡을 빨리 하게 되면 점차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을 느리게 하면 심장도 느리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규칙적이고 약간 길게 쉬는 것을 조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식을 하게 되면 심장이 느리지만 힘있게 박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식을 생활화하게 되면 폐와 심장이 건강해지고 자율신경계가 항준되어 심장이 빨리 뛰면서 생기는 증상인 긴장, 불안감, 불면증 등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기를 주관하는 장부인 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면에 환경 파괴와 공해를 탄생시켰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는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수많은 차와 트럭들이 도로에 매연을 내뿜고 있죠. 지구의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나무와 해양 생물들도 점차 그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 파괴와 공해는 돌고 돌아 결국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물이나 음식, 주거 등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체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미세먼지 이슈가 대두되면서 대기 오염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미세먼지는 각종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죠. 일반 먼지와 다르게 미세먼지는 코, 인두,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인체에 들어와 쌓이게 되는데 이 PM2.5 이하인 초미세먼지인 경우 이 폐포에까지 침투할 뿐만 아니라 혈관으로 들어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몸에 주는 가장 흔한 피해는 염증입니다. 미세먼지나 외부의 바이러스, 이물질이 인체로 들어오면 면역 세포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비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유아, 임산부나 평소 관련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가 모든 먼지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 시에는 반드시 KF 마스크를 착용하여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사용인데요. 집안에서 생활할 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루 종일 환기를 시키지 않는 것은 이 실내 환경에서 발생되는 독소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환기가 필요한데 이때 이 공기청정기를 최대한 사용하여 환기 후 빠른 시간에 먼지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폐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코로 숨 쉬는 것과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는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입구이죠. 동의보감에는 폐는 코와 통해 있으며 기가 코로 들어가서 심과 폐에 저장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은 입과 코 두 가지인데 왜 유독 코만을 강조한 것일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코는 천기의 통로이며 입은 지기의 통로라고 하였습니다. 즉 맑은 천기가 왕래하는 통로는 코라는 것인데요.
최근 현대의학에서 이 코로 숨 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는 단순히 공기 통로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는 공기 중에 먼지나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차단합니다. 코털과 코 점막에서 나오는 점액질, 섬모 활동에 의해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걸러지게 되죠. 두 번째로 코는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외부 공기가 코를 통과하면서 폐 속 환경에 맞는 온도와 습도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폐활량 조절인데요. 코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가 신경 반사를 일으켜 폐활량을 늘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코 점막에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는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촉진시키는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 숨을 쉬는 것은 기관지 및 폐 건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비염으로 인해 코가 막혀 있는 경우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에도 평소 코로 숨을 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코 점막에서부터 인두, 후두, 기관지에 이르기까지 호흡기 점막 표면에서는 항시 소량의 점액질이 분비되며 이 점액질은 외부 이물질로부터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의 기능이 약해지면 점액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호흡기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독감을 심하게 앓은 후 몇 주 동안 잔기침이 지속되는 것도 일시적으로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까닭이고요.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심장의 열기가 폐에 몰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경우에도 노화로 인해 폐 기능이 떨어져 호흡기 점막이 쉽게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생활 습관 교정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폐의 기운을 보강해주는 약재를 복용하여 조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폐와 호흡기의 건조함을 예방하는 약재는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꿀, 배, 오미자, 맹문동, 도라지 등의 약재를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자세 교정이나 운동을 통해 적절한 폐활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폐는 스스로 움직이는 장기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폐를 움직이는 근육은 주로 횡격막과 갈비뼈 주위 근육인데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 바깥쪽의 근육들이 수축하여 폐가 들어있는 흉곽을 위쪽, 옆쪽 방향으로 늘려줍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주로 배 근육이나 갈비뼈 안쪽에 위치한 근육들이 수축하여 압력을 가해 흉곽이 좁아지게 만듭니다. 최근 장시간의 좌식 생활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등이 굽어지고 목을 앞으로 내미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자연스럽게 갈비뼈 사이가 좁아지고 흉곽이 좁아진 상태가 지속되면서 숨을 들이쉴 때 흉곽이 충분히 넓어지지 않고 폐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도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머리가 멍해지거나 피로가 개선되지 않는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최근 조사에서 성인의 35%가 운동 부족이라는 결과가 있었죠. 운동 부족인 사람들의 경우 숨이 차도록 신체 활동을 하는 일이 며칠에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를 움직이는 근육도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을수록 약해지기 마련이죠. 장시간의 운동 부족은 폐활량을 줄어들게 하고 결국 만성 피로와 비만의 원인이 되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 건강을 위해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학자와 의사들이 넥스트 팬데믹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한의학적으로 5장 중 면역력과 가장 밀접한 장기가 바로 폐입니다. 외부의 사기가 처음 들어오는 곳이 이 피부와 호흡기고 이 피부와 호흡기를 주관하는 것이 폐이기 때문인데요.
폐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수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수행을 통해 조식을 생활화하게 되면 이 심장과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고 폐 기능이 강해지면서 금생수의 원리에 의해 신장의 수기가 채워지면 면역력의 근본 에너지인 정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폐 건강의 기본 조건이 코로 숨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가 막히는 것은 일종의 상기증으로 기가 소통되지 않아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막힌 코를 뚫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 몸에서 이 폐와 코 부위를 지나는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입니다. 설료와 빗고 수행을 통해 막힌 충맥과 임동맥을 뚫게 되면 코로 숨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폐가 건강해지고 음양의 기운이 소통되어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 오장육부 심화 시간 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 수행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